다음으로는 컴업스타즈 로켓리그를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자면 컴업스타즈 로켓리그는 투자자들이 추천한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투자자에게 그리고 컴업에게 선택된 스타트업인 만큼 업계를 이끌어갈 혁신 스타트업을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어 만나보실 기업은 세이프틱스입니다. 세이프틱스의 신헌섭 대표님을 무대로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이프틱스의 신원섭입니다. 저희는 로봇 안전 지능을 만들고 있습니다. 로봇 안전이라고 하면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사람용 로봇은 이런 펜스로 사람과 로봇 사이 공간을 철저히 분리돼서 사용됐었습니다. 근데 이런 많이 보이는 치킨 로봇, 커피 로봇처럼 협동 로봇이 등장한 이후로는 같이 로봇과 사람이 공존하게 되죠. 과거에는 로봇과 사람 사이의 접촉을 무조건 위험한 충돌로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방지를 했고요. 근데 이제는 협동 로봇과 사람 사이에 안전한 접촉이라는 개념이 IS를 통해서 소개됐습니다. IS에서는 과거에는 접촉이란 건 불가능해라고 해서 펜스로 접촉을 방지하거나 센서로 사각지대 없이 감시를 해갖고 미리 멈추는 형태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로봇과 사람 사이 작업의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접촉 안전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사람과 로봇 사이에 접촉을 해도 된다. 그때 안전하면은 위험이 없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이고요. 이런 관점은 당연히 속도가 빠를 경우 위험하고요. 속도가 느릴 경우 안전합니다. 하지만 속도와 안전성의 관점에 굉장히 비선형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적절한 포인트를 찾는 게 앞으로 로봇 산업의 키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속도와 안전성의 비선형 관계는 제조업에서는 일반적이었지만 어떤 서비스 영역, 휴머노이드가 될수록 비선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 영역을 찾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러한 국제 표준은 국내 법규화되어 있고요. 각 국가별로 법규화되어 있습니다. 보통 생각하시기에 로봇 자체가 안전하면은 굳이 안전이란 걸 별도로 신경 써야 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도 안전하게 제조되었지만 실제로 안전하게 운전해야지만 또 안전할 수 있죠. 로봇도 마찬가지로 제조사가 안전하게 제조하였지만 또 이거를 안전하게 운영을 해야지만 하는 표준이 있고요. 그에 대한 법규가 별도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 분야도 마찬가지로 자재물이 안전하다고 해도 그 조합 방식, 어떤 부착 방식에 따라서 위험하거나 안전할 수도 있죠. 이런 거를 실험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 설계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하고 그걸 기반으로 안전을 평가하게 됩니다. 로봇 분야는 과거에는 펜스만 치면 됐었기 때문에 별도의 안전 검증이 필요 없었는데 이런 앞으로 안전한 접촉이라는 걸 사전에 검증을 해야지만 로봇을 도입할 때 ROI를 파악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안전함을 검증을 해야지만 또 안전 절차에도 사용할 수 있겠죠. 세이프틱스는 안전한 접촉이라는 걸 실험으로 했던 과거와 현재의 기술을 넘어서 지금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사람과 로봇 사이에 부딪힐 수 있을 때의 위험성을 판단하고 그 위험을 공간적으로 그리고 어떤 포인트가 위험하다면은 얼마나 속도를 줄여야 되는가라는 관점의 최적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의 기술을 탑재한 세이프티 디자이너라는 웹 프로그램은 공정 설계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 분석도 동시에 할 수 있어서요. 이 프로그램에서 나온 찬출물인 어떤 보고서, 세이프티 리포트는 국내 법규 안전 절차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디자이닝 프로세스, 공정을 설계하는 프로세스와 안전을 검증하는 프로세스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인터랙션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과정 중에 비용이나 어떤 시간이 많이 소모됐는데요. 저희가 세이프티 디자인을 개발하는 이유는 안전과 생산성을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동시에 풀 수 있는 웹 설계 툴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런 웹 설계 툴로 출력한 세이프티 리포트는 각 현장의 안전함, 펜스 없어도 안전한 것을 검증했고요. 그 안전한 검증을 통해서 국가에서 인정한 국가의 절차로 하는 안전 인증까지도 통과되게 되었습니다. 제조업, 이동형 협동 로봇, 서비스 로봇 무관하게 다 검증했고요. 이게 제가 로봇 시대가 왔으면 체감하는 현장인데요. 중학교에 로봇이 4대가 설치됐고 로봇 1대가 이제 동작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거운 식자재를 넣기도 하고요. 계속 적기도 하면서 타지 않게 합니다. 이런 거는 로봇을
보조해 준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음식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요. 그 보조해 주는 와중 중에 센서나 펜스로 하게 될 경우에는 로봇이 자주 멈추거나 위생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고요. 또한 물 청소하다가 센서 고장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 검증이라는 게 다른 접근이 필요했고, 세이프텍스의 기술력으로 이걸 인증받아서 국감까지 인증됐다는 걸 보고했습니다. 저희 국내 협동 로봇 제조에 많은 절차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의 안전성 평가 서류가 법적 서류로 인정을 받아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또한 저는 ISO의 국제 표준화기구 ISO의 로봇 세이프티의 익스퍼트로 활동하고 있고요. 시뮬레이션 방법 쪽에 저랑 저의 지도 교수님 임성 교수님이 리드하고 있으며, 작년 9월에는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검증한 방법이 5호 조건을 통과했습니다. 즉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검증한 것도 별도의 보조 없이도 이것만으로 안전한 걸 검증할 수 있다는 측면도 통과시켰습니다. 또 이런 세이프티 디자이너라는 것은 사전에 정의된 모션, 정의된 환경에서의 검증은 가능하지만 휴머노이드 같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환경 내에서는 사전 분석이 불가능하죠. 이럴 경우에 실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세이프티 기버라는 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이프티 기버는 이런 일반적인 로봇 안에 넣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고 로봇 제조사와 협업하는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고요. 사람이 가까이 갔을 때 로봇의 속도를 알아서 줄이고요. 그 속도가 줄여진 거에 대해서 검증하고 안전함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충돌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도 카메라를 통해서 저희 안전지능이 결합되게 되면은 어디가 부딪힐지 알고 있고요. 그 부딪힐 부위에 허용될 수 있는 속도로 로봇을 조절합니다.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안전 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모델이고, 이거를 고도화시켜서 이런 휴머노이드에 접근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저희 이러한 세이프티 기본은 다양한 제조사들과 협업을 하고 있고요. 제조사들도 우리의 로봇이 완벽해지길 원하고요. 완벽한 거의 단점인 게 안전 쪽이거든요. 그 안전 쪽에 대해서 저희 갖고 있는 노하우들을 같이 협업하면서 저희 기술을 로봇 안에 넣는 거를 협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의 로봇 도메인과 마이다스 IT라는 건축 설계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두 개의 회사의 도메인을 갖고 있고요. 건축 안전에 적용됐던 프로세스를 벤치마킹해서 로봇 쪽에 적용하고자 창업을 했습니다. 예, 로봇도 결국 생산성 시스템에 쓰는 건데요. 생산성이 과거에는 안전과는 트레이드오프 관계지만 결국 안전이 중요시 돼야지만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형태로 로봇은 발전될 수밖에 없어서요. 이 형태의 기술 계속 개발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네이버 D2SF의 양상환 센터장님을 무대 위로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D2SF의 양상환입니다. 저는 네이버의 기술에 집중하는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전략투자 조직이고요. 세이프틱스는 저희가 2020년 코로나 한참 유행할 때 그때 저희가 투자를 했고, 이후에 또 후속 투자를 한 번 더 했어요. 네이버는 이제 소프트웨어 만드는 기업인데 왜 로보틱스 기업에 투자했을까? 이런 거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한 남은 10분 동안, 길지는 않은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투자자와 창업자가 나왔으니까 일단 투자자한테 아마 청중분들이 기대하시는 건 왜 투자했지? 이거일 것 같아요. 일단 로봇 얘기를 잠깐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장에 들어간 로봇들이 사람들이 막 도입되기 시작한 게 1960년대 제너럴 모터스라는 미국 기업에서 처음 도입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왜 도입이 됐느냐가 중요한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중요했던 게 안전 문제였어요.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로봇을 도입을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게 매스 어덥션이 일어나는데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6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지금 2020년이잖아요. 지금 막 협동 로봇 얘기도 나오고 휴머노이드, 막 미국에서 일어나는 기술 혁신에서 휴머노이드가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러면 여기서 안전이란 건 어떻게 다뤄질 것 같냐라는 거 저희의 궁금증이었어요. 왜냐하면 네이버 안에는 네이버 사옥 안에 로봇들이 한 100대 정도 돌아다녀요. 네이버가 개발했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개발을 했고 돌아다니고 택배도 하고 커피도 배달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랑 잘 안 섞이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로봇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거든요. 사람이랑 로봇이랑 같은 엘리베이터를 안 써요.
왜냐하면 부딪힐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같이 섞여 있을 때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과 인간이 공장에서 나와가지고 함께 섞인다는 문제는 통제할 수도 없고, 공장은 우리가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된 통제된 환경이기도 하고, 근데 인간이 있는 공간은 인간 자체가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로봇 입장에서도 굉장히 위협이 되는 거죠. 이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게 저희가 갖고 있던 문제점 중에 하나였었고, 그거를 세이프틱스라는 스타트업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스타트업을 다 찾아봤어요. 이 팀 한 팀밖에 없었어요. 로봇이 인간의 영역에 들어올 때 안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팀이 한 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게 됐고요. 이제 좀 대표님께 조금 질문을 좀 드리면서 얘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로봇 하면 요새 휴머노이드를 뺄 수가 없잖아요. 전부 다 이것 때문에 정말 세상이 막 떠들썩하고, 뭐 기술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다들 관심이 있으실 텐데, 휴머노이드와 협동 로봇은 그럼 어떻게 다를까? 오늘 이제 신원석 대표님이 협동 로봇 얘기를 좀 많이 하셨죠. 근데 협동 로봇과 그 휴머노이드는 어떤 게 다른 거고, 그러면 협동 로봇 시장과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세이프틱스라는 스타트업이 풀어야 될 문제나 이런 것들은 다른 걸까요? 이게 좀 첫 번째 질문으로 궁금합니다. 예. 협동 로봇의 진화된 형태가 휴머노이드일 수도 있고요. 협동 로봇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협동 로봇과 그 휴머노이드는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협동 로봇의 분야에서는 작업자와 로봇 간의 관계에서 안전을 중요시하고 있고요. 그 정해진 환경, 정해진 모션, 정해진 작업자와 하고 있죠. 근데 이런 휴머노이드부터는 작업자가 아니고 일반 대상입니다. 어린일 수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이 사이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는 기존의 협동 로봇보다 협동 로봇이 1차원의 세이프티라면은 휴머노이드부터는 3차원의 세이프티 정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이런 관계에서의 세이프티 그 선이 ISO의 기준에 의해서 사회가 합의한 결정으로 되고 있고요. 그 결정에 맞는 최적의 포인트를 찾는 게 저의 역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휴머노이드 시장에서도 세이프틱스가 역할을 할 만한 공간이 많이 있다라는 말로 저는 해석을 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지금 휴머노이드 시장, 협동 로봇 시장에서 전 세계를 봤을 때 저희가 4년 전에 봤을 때는 세이프틱스 한 팀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 관련된 기술들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금 진화해 있는 건가요? 그리고 세이프틱스는 실제 어느 정도 수준을 갖고 있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지금 안전 측면에서 유사한 업체를 찾으려면 사실 없고요. 그 비슷한 업체는 안전 센서를 만드는 업체, 안전 카메라를 만드는 업체,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는 결국 사람을 얼마나 잘 감지해서 결과적으로 로봇을 멈출 거냐의 관점이고요. 저희는 로봇과 사람 사이의 접촉이 안전하게끔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다른 포지션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포지션을 개발하는 회사는 아직은 없습니다. 들으면서 궁금해지는 거는, 저도 4년 전에도 그랬지만 왜 이 팀밖에 없지? 이 문제를 풀고 있고 시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팀이 이 팀밖에 없자라는 궁금증이 많이 들었는데, 왜 세이프틱스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저는 운이 좋게도 ISO의 그 로봇 안전 표준을 제정하는 국제 표준화기구 ISO의 이제 세이프티 익스퍼트로 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형태로 안전 기준이 설정되는가를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성과 안정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세이프티 라인을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만드는 기준이거든요. 그 기준을 만드는 과정을 받고 전 기준에 맞게끔 하는 기술을 만들어서 창업을 했지만, 그런데 이제 휴머노이드의 시장이 왔을 때부터는 훨씬 더 복잡한 문제에서 기준을 만들기에는 더 어려운 환경이 옵니다. 그런 환경을 저는 미루어 짐작해서 이런 기술은 필요하니까 미리 만들어서 그 시점이 폭발할 때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또 기술을 계속 개발하자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창업을 했고요. 지금 저희의 현재 단계는 자동차랑 비유하면은 자동차 산업이 50년대 60년대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자동차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다른 자동차들 회사들은 우리는 잘 달릴 수 있어요, 잘 멈춰요, 이 정도였지만 저희의 세이프티는 지금 에어백을 만드는 상태라 봅니다. 에어백이란 걸 갖다 대면 자동차 회사는 달리기 바쁜데
에어백이 뭐가 필요해 지금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달린 순간부터 필요한 게 에어백이죠. 이러한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해서 미래에 필요할 수 있는 길목에 저희 그 기술을 만들고 그 기술의 과정들을 기술화 특허화 시켜서 저희의 기술을 보장받고 또 앞선 게 나간 만큼의 보상을 받으려고 지금 힘들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안전백이란 말 굉장히 좋은 비유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되게 많긴 하지만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한두 개 정도만 더 드리면 지금 로봇은 한국에 뭐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아시겠지만 중국자 로봇들 정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되게 싸거든요. 그리고 미국 같은 이제 정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형태의 기술 혁신들은 막 우리가 알고 있는 피겨 같은 막 이런 로봇들이 나오고 이렇게 정말 중국과 미국이라는 G2 사이에서 어떤 로봇 관련된 혁신들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한국에서 이렇게 로보틱스 관련해서는 한국이 조금 열악하단 말이죠. 환경 자체가. 여기서 있는 작은 스타트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가능성이 있을까? 기회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중국 로봇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굉장히 무섭게 들어오고 있고요. 굉장히 싸고 품질 좋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중국 로봇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대환영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로봇이 들어와야 그 안에서의 안전 문제가 또 발생할 거고 거기에서 저희의 필요성을 더 각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 로봇이라는 건 큰 흐름이었고 그거를 거스를 수 없지만 저희는 그 흐름을 타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미국 쪽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강합니다. AI 기반으로 제너럴 퍼포스로 이 일반적인 일반적인 목적으로 AI를 잘 만드는데요. 저희 현장에 있어 보면서 현장에 필요한 안전과 현장 그 태스크마다 또는 애플리케이션마다 다른 안전이라는 관점을 다루려고 하는 데이터는 저희가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일대로 얼마 전에 병원에 바퀴 달린 로봇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식판을 나르려고 하는데 노약자들에게 나누니까 안전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풀어주세요.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일선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저희가 가장 많이 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이프티에 관련된 데이터를 갖고 있고요. 그런 데이터의 노하우를 기술화시켜서 저희가 제품화시키는 게 저희 역할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0초 남았어요. 그래서 주최 쪽에서 쪼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고 싶은 말 한 말씀만 하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로봇에게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운동지능, 사람처럼 움직여야 되고요. 그리고 작업지능,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만 갖고 있는 로봇은 뭔가 불편합니다. 저를 칠 수도 있고 저를 불편하게 심리적으로 육체로 불편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안전지능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이 세 가지의 지능이 있어야지만 로봇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안전지능을 유일하고 또 제일 잘 풀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이프티의 성장 앞으로 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